이봐요, 지점장님. 이거 전산 오류 아니에요? 제가 5년 전에 3억 원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단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이자만 붙었는데 지금 이 돈으로 우리 부부 유럽 여행은커녕 서울 시내 전세 하나도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도박을 했어, 주식을 했어? 시키는 대로 예금만 했는데 왜 내가 거지가 됐냐고. 왜? 방금 들으신 이 절규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은퇴라는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3억이라는 숫자가 과연 5년 뒤에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5년 뒤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잔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안전자산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배신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3억 원을, 아니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구하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자, 시계를 딱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철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롭게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적금을 합치니 딱 현금 3억 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돈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면서 밤잠 설치고 불안해할 때 김 선생님은 생각했죠. 나는 욕심 안 부린다. 내 나이에 무슨 투기냐. 원금 지키는 게 돈 버는 거지. 그 길로 김 선생님은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해주는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안전하고 확실한 상품에 3억 원을 몽땅 묶어두었죠. 통장에 찍힌 3억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서 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다. 달러가 요동을 친다더라 하며 걱정할 때도 김 선생님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내 돈은 은행 금고 속에 안전하게 잠자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1년에 이자만 해도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 이걸로 손주들 용돈 주고 가끔 아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김 선생님은 자신만의 안전 자산 요새 안에서 평온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등산 가고 저녁에는 뉴스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정말 꿈꾸던 완벽한 노후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서서히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3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단골 설렁탕집에 갔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은퇴 직전에 8,000원 하던 설렁탕이 11,000원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국물에 금가루를 뿌렸나? 왜 이렇게 비싸? 김 선생님은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지만 계산할 때 느껴지는 찝찝함은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외식 좀 줄이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3억 원과 꼬박꼬박 쌓인 이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은퇴 5년 차, 바로 지난달에 터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올해 칠순을 맞아 아내와 약속했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5년 전 은퇴 기념으로 가려다가 나중에 더 여유 있게 가자며 미뤄뒀던 그 여행이었죠. 5년 전 여행사 팜플렛에서 봤던 패키지 비용은 1인당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면 600만 원. 넉넉 잡아 1,000만 원이면 왕처럼 다녀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사를 찾은 김 선생님 부부 상담 직원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항공권 유료할증료가 워낙 오르고요. 현지 물가랑 환율이 급등해서요. 5년 전 보셨던 그 상품이랑 같은 수준으로 가시려면 지금은 1인당 550만 원은 주셔야 해요. 현지 체류비까지 생각하시면 두 분이서 최소 1,500만 원은 잡으셔야 합니다. 순간 김 선생님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아니, 내 돈 3억 원은 은행에 그대로 있는데 심지어 이자까지 붙어서 금액은 더 커졌는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절반으로 줄어든 거지? 당황한 마음에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반토막이 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행 한 번 못 가는 문제로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온 김 선생님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건강보험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5년 전보다 무려 3,040%씩 올라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과 몇 알,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들었다가 도로 내려놓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김 선생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돈이 도둑 맞았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 금고를 털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 선생님의 3억 원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도둑 말입니다. 김 선생님이 원금 보장이라는 네 글자에 취해 있는 동안 시중의 돈 가치는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돈의 힘은 5년 전에 2억, 아니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린 것이죠. 김 선생님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한 것은 투자를 하지 않아서 돈을 불리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23%일 때 물가는 5%, 6%씩 뛰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매년 자산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는데 김 선생님은 통장에 찍힌 이자 몇 푼을 보며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서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시청자 여러분 중 90%가 김 선생님과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안전한 게 최고야라며 예금에 묶어둔 그 돈,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통장 속 돈들도 김 선생님의 3억 원처럼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어쩌면 본능적인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3억 원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김 선생님의 통곡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마트에서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1년 뒤 병원비 청구서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의 구매력을 지키지 못한다면 100세 시대의 긴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무서운 경제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김 선생님을 절망에 빠뜨린 이 보이지 않는 공포의 실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은행 이자의 배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놓치시면 여러분의 자산도 김 선생님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 있으면 내 돈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3억이었고 오늘도 3억이고 내일도 3억일 겁니다. 은행 앱을 켜서 그 숫자를 확인하면 마음이 든든해지시죠. 원금이 보장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안도감은 정말 달콤하니까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건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속 3억 원은 마치 한여름 땡볕 아래 놓인 얼음처럼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돈뭉치를 훔쳐가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여러분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마트 가서 장 보셨나요? 사과 한 알 집어들기가 무섭고 시금치 한 단 가격표를 보고는 슬그머니 내려놓은 적 없으신가요? 분명 5년 전에는 5만 원이면 장바구니를 꽤 묵직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아이들 줄 간식까지 챙길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5만 원을 들고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과일 몇 개, 채소 몇 개 담으면 금세 예산 초과입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5년 전의 3억 원과 지금의 3억 원은 숫자는 같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돈으로 은퇴 후 10년을 버틸 수 있었다면 지금은 7년, 아니 6년도 버티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 금리가 3%, 4%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자는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녀석입니다. 만약 은행이 여러분에게 1년에 3%의 이자를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의 물가가 5%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산은 3% 늘어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 줄어든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을 가만히 넣어두는 행위 자체가 내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여러분이 한창 젊을 때는 은행 예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금리가 10%, 20%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물가가 올라도 이자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에만 돈을 넣어둬도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저축이 곧 미덕이었고 은행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시대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년 새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는 은행 이자율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월급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모아둔 목돈 3억 원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가만히 앉아서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년 전 은퇴할 때 3억 원으로 지방 소도시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안전하게 굴린다고 은행에 넣어두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원금은 3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5년 전 3억 원이었던 그 아파트는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아마 5억 원, 6억 원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분명 내 통장에 돈은 늘어난 것 같은데 막상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훨씬 초라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을 도둑맞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는 예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예금에 몰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위험한 투자입니다. 변동성이 없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매력을 지키지 못하는 자산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 녹는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 직원의 친절한 미소와 고객님, 이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라는 말에 안심하고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너무나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주식처럼 파란불이 들어오며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히지 않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빨간색 플러스 숫자가 찍히니까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데 따뜻하다며 좋아하다가 결국 익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내 돈 다 어디 갔지? 분명 아껴 썼는데 왜 생활비가 부족하지? 라고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미 녹아버린 구매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율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생필품, 에너지, 식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해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내가 가진 3억 원이라는 한국 돈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원화라는 한 가지 바구니에만, 그것도 은행 예금이라는 한 가지 형태로만 모든 자산을 담아두는 건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안전하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은행 이자만 믿고 노후를 맡기는 건 내 소중한 3억 원을 굶주린 하이에나 때 앞에 던져주는 꼴입니다. 나는 투기 같은 거 안 해,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안전하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을 노후 빈곤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착실하게 살았던 대가가 가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껴야 할 감정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건전한 위기감입니다. 은행이 주는 연 34%의 확정 금리는 매년 5% 이상 치솟는 밥상 물가와 병원비 상승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존 전략은 다시 쓰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 시대, 우리는 이제 안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숫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장 속의 숫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가진 힘, 즉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전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